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진행할 그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동평균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이평선을 이탈한 후에 지지가 된 상황 보시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수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는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을 이탈할 때 어떻게 좀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평선은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5일간의 주가 평균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캔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이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제 5일 동안 평균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대략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캔들이 이 선 위로 나왔죠. 그러면은 수익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이제 캔들이 이 아래에 빠져 있으면은 지금 손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평선을 이탈을 하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탈했다. 캔들이 완전 이렇게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현재가가 여기 이평선 위에 있었죠. 그러면은 보유하신 분들이 수익 중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이었다가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그 맞죠? 본전이었다가 이제 손실중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주식을 보유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 뭐 2, 3% 정도 계속 이렇게 수익중이었다가 갑자기 본전이 되고 또 마이너스 3, 4% 이렇게 손실중이게 되면은 손절을 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하시면서 좀 보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하게 돼요. 손절을 한다라는 거는 매도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번 이탈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가 않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을 이탈하면은 매도 관점입니다.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도 관점이라고 보는데 이제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뭐 중장기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나 1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단기 추세가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일선, 11선이 단기선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추세가 어느 정도 좀 꺾였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21선을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21선은 보통은요 생명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해서 생명선이라고 말을 해요.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는데 왜 생명선이냐면은 21선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추세를 잘 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만약에 이탈하면요 완전히 이제 추세가 꺾여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종목이 가진 어떤 추세 이게 유지가 된다. 이 가정하에 21선은 보통은 이탈을 잘 안 시켜요. 보통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인데 21선을 이탈했다. 그러면은 추세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 홀딩스라는 차트고요. 일본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딱 봐도 너무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이고요. 딱 봐도 여기 지금 최근 상황 보시면 정배열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선이 분홍색 선이 5일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5일선 위에서 캔들이요 계속 이렇게 지지받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이탈을 안 합니다. 너무 이탈을 한 번도 안 하고 10%짜리 급등이 이렇게 3번이나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5일선을 이탈을 안 하면은 그대로 이제 홀딩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선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계속해서 홀딩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예시는 너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변동성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계속해서 받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차트가 몇 개 없어요. 이해되시죠? 너무 이렇게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게임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지금 최근까지 계속 강세 이어지고 있죠. 게임주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일단 보시면은 게임빌 보시면 이때부터 장기선 돌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역배열이었는데 장기선 돌파하면서요 정배열 됩니다. 또 이때 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장기선을 돌파할 때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매수했습니다. 그럼 5일선을 이탈을 안 하기 때문에요. 계속 가져갈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5일선을 이탈하는 상황이 옵니다. 5일선을 이탈을 해요. 이때도 보시면 5일선 이탈했거든요. 근데 이제 5일선을 이탈했다고 다 이제 매도를 쳐버리게 되면은 또 이제 손절을 괜히 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5일선을 이탈을 한다고 해도 11선에서 지지가 된다란다면은 그러면 홀딩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는 5일선도 보지만 11선까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11선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홀딩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일선을 이탈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시면 5일선을 이탈을 하는데 이 캔들 보시면은 11선에서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11선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면은 그대로 홀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계속해서 5일선에서는 이탈을 하지만 11선에서는 지지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10일까지만 지켜주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차트 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GSE라는 차트 일봉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는 21선 생명선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생명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21선은 이탈을 안 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추세가 유지된다라면은 이 생명선 이탈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변동이 굉장히 큰 거를 일부러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오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급락합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급락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꼬리도 엄청나게 길고 이렇게 변동이 굉장히 심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때도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날 자세히 보시면은 21선 노란선 이탈 안 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때도 보시면요. 11선을 이탈을 하는 척을 합니다. 근데 결국엔 어떠냐면은 이 노란 선 있죠? 21선. 이탈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변동이 이렇게 큰데 결국은 21선을 이탈을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21선을 지켜주는 종목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21선 웬만하면 이탈 안 하기 때문에 21선 이탈하는지 그 유무를 좀 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캔들 보시면요. 이때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캔들 보시면 지금 노란 선 21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탈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샀다라고 한다면 너무 큰 수익인데, 그쵸? 이제 여기서 이제 홀딩을 해야 되는지 매도를 쳐야 되는지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요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평선은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가장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중장기선이 이렇게 밑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시면은 21선을 이탈한 다음에 이 지지선이 너무 밑에 있죠. 여기서 지지를 받으려면은 이만큼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하락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이 저 멀리 바닥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선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이제 지지받는 거 기다리려면은 또 엄청난 손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21선 이탈했을 때 이렇게 손절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지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선에서 이제 자르고 이제 가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날 21선 이탈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보니까 이제 완전히 하락 전환을 하죠. 원래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전환으로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죠. 그래서 생명선을 이탈하니까 지금 완전히 꺾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21선이 결국에는 원래 지지선이었지만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21선에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중장기선 있죠. 61선, 121선, 회색선이랑 초록색선 이렇게 밑에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지지받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이거 지지받는 거를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요 선에서 자르던가 그거는 이제 투자를 하신 그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루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루온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지금 이때부터 이제 시세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해요.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지고 요 상황 보시면요. 11선 이탈을 안 합니다. 11선 이탈을 단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21선도 이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생명선을 건드리는 일이 없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여기서 엄청나게 큰 음봉이 나오면서 이탈합니다. 엄청 큰 음봉 나왔죠. 그래서 이 노란 선, 이 생명선을 이때 이탈을 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반등을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하락으로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21선을 웬만하면 이탈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데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을 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평선 이탈하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읽어보시면은 이평선을 이탈하는 상황을 자세히 보실 건데 장중에는 판단이 힘들어요. 원래는. 그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거 5일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캔들이 이탈했어요. 이탈해가지고 장대 음봉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아우 이거 이탈했으니까 바로 이제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요. 또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장중에 만약에 이탈했어요. 장대 음봉 나와가지고 이탈했는데 장 마감할 때 보니까 회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밑골이 달면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장 마감할 때 보니까 이렇게 마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중에는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면서 엄청나게 급락하다가 갑자기 밑골이 달면서 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이거 손절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뭐냐면 이평선에서 지지 받은 겁니다. 몸통이 이평선 위로 나와 있잖아요. 이 상황은 홀딩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추세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캔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거 지지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골이 달고 오는 상황은 여러분들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중에는 판단을 그냥 하지 마세요. 장중에는 판단을 하지 마시고 종가로 확인을 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손실이라면 그 다음 날에 손절하나 뭐 지금 손절하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가로 확인을 하시는 게 거의 정확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런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종가로 이제 잘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회복을 해주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했어요. 장대 음봉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보시면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이게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바로 장대 양봉으로 바로 들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평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이 장중에 바로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가로 확인을 하시거나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볼 수가 있어요. 근데도 이제 이게 아니다,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손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탈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종가까지 봤는데 종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종가 확인했는데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딱 했어요. 밑꼬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거의 한 90%는 이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확실하게 종가가 여기다 그러면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보셨을 때도 이거 양봉이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탈로 웬만하면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위메이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지금 핫한 종목이죠. 게임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8월 27일의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메이드가 22만 원대인데 이때 보시면 3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3만 원대였어요. 주가가. 근데 이 마지막 캔들을 볼게요. 이 캔들이 엄청나게 수상한 캔들인데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 장중에 갑자기 마이너스 17% 급락을 합니다.
난리 났죠. 그러면 이거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17% 급락하면 정말 이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손절을 할지 말지를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날까지 상황을 보시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 이제 크게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선 이탈을 안 했어요.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11선 이탈 안 했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11선을 지키다가 갑자기 개파락했어요. 갑자기 개파락하고 마이너스 17% 빠져가지고 이제 장중에 이 모양이었을 겁니다. 장대 음봉이 나갔을 거예요. 장중에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커질 때는 잘 판단이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 선이랑 61선까지 다 이탈을 했을 겁니다. 장중에요. 장중에 이제 이평선 다 깨지고 다 지지선 다 깨졌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냥 판단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손실은 났어요. 어차피 손실은 났고 이제 종가를 차라리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손절하나 내일 손절하나 비슷할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날 종가를 확인하시면 갑자기 밑꼬리를 달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60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밑꼬리 달고 쭉 올라와가지고 21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대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들이 이거 손절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손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이날이 여러분들 아까 그 마이너스 17%그 급락한 날 있죠? 그 날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바로 다음 날에 상한가에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진짜 장중에 손절했으면은 그 다음날 엄청 후회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평선을 이탈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장중에는 변동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급락하다 보면 다 던지기 때문에 갑자기 막 다 던집니다. 그래서 변동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그냥 판단을 하지 마시고 종가를 보세요. 아시겠죠? 종가를 봐도 차라리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가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이날 그 마이너스 17%가 된 날이 요 날이에요. 이날이죠. 지금 보시면 이날 아닙니다. 이때예요. 이때예요. 그 마이너스 17% 장중에 급락한 날. 근데 지금 현재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 작은 손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21선을 지켜주죠. 몸통이 21선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오면서 21선 지켜줬고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계속해서 21선이 다 지켜줍니다. 이때도 보시면 21선 이탈을 안 해요. 맞죠?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11선은 조금 이탈을 하는 듯하지만 21선을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1선 한 번도 이탈 없이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까지 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탈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가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일봉 차트 보시도록 할게요. 또 다른 예시입니다. 그 이날도 보시면요, 이 종목도 정치 테마주여가지고 변동이 굉장히 심한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요, 여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캔들을 보시면요, 그 이날도 지금 종가는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전에는 상황이 어땠냐면 그냥 이렇게 별다른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날 보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10%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거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장중에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나왔는데 그 종가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라고 그랬죠. 종가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 생명선은 원래 다 이탈을 했었지만 21선 노란선 다 이탈을 했었지만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종가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이때는 홀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종가를 보고 이거 홀딩해야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날 이제 홀딩하고 요 날이요 바로 상한가입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제가 막 일부러 힘들게 찾은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날 상한가 간 다음에 계속해서 5일선에서 지지되면서요 이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이평선을 이탈한 후에 지지가 되는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기선을 만약에 이탈했어요. 근데 중장기선에서 만약에 지지가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을 이탈한 겁니다. 단기선 이탈했어요. 확실히 이탈했어요. 근데 그 밑에 중기선,
60선이나 뭐 120선에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또 손절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또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계속 홀딩하라 막 이런 거 말씀드리기보다는 요 장기선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상황 있죠. 이때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5일선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다가 언제 이제 진입을 하시냐면은 이 중장기선에서 지지받는 시점이 있을 때, 지지받았을 때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5일선을 이탈했으니까 단기적인 추세는 이제 이탈한 거잖아요. 근데 중장기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추세가 웬만하면 살리려는 게 많습니다. 살리려는 의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추세가 안 꺾이는 거예요. 중장기선에서 지지를 받았을 경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네, 그러면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알미늄이라는 종목이고요. 8월 23일자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상황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때 상한가에 갔고요. 그 다음에 계속 5일선에서 지지가 받는 흐름이다가 이때 이제 생명선 깨지죠. 노란 선을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21선 이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상황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노란 선을 지금 완전히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요. 그냥 이때 매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선에서 매도하시고 어차피 근데 관심 종목으로 계속 지켜보실 거잖아요. 지켜보시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계속 이제 21선 깨지고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된 거 보이시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60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밑꼬리 달고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요 캔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 웬만하면 90%는 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초록선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 다시 재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요 종목을 신규로 봤다. 근데 상황이 이러면은 이때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지금 아까 그 61선에서 지지받은 상황이 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이 나옵니다. 이날 거의 한 20% 정도 급등을 해요, 장중에. 그러니까 장기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 날에 바로 20%짜리 급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기선 이탈 안 하면서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예시 보도록 할게요. JST나라는 종목 대북주입니다. 이날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마지막 캔들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날 굉장히 안 좋아요. 이날 11선을 완전히 장대 음봉으로 이탈합니다. 요 파란 선이요. 요 파란 선을 완전히 이탈하는데 노란 선에서는 또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노란 선에서 지지를 받는데 그 다음 날 상황 보시면은 이 장중에도 계속해서 21선을 이탈했다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캔들 보시잖아요. 요 캔들 보시면은 계속 이제 상황이 안 좋았지만 여기 61선에서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회색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121선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꼬리가 이게 아래 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여기까지 빠졌던 거예요. 여기까지 빠지다가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시 이제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여기서 121선에서 지지됐죠? 밑꼬리 달고 쭉 올라왔죠? 그 다음 날에 바로 상한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장기선에서 단기선을 다 이탈했다. 5일선, 11선, 21선 다 이탈했어요. 근데 61선이랑 121선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 경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3일에 걸쳐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일단 지수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래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 3일에 걸쳐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모든 거를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지수 차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강의에서 했었던 것처럼 종목에다가 적용을 해봤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2021년 6월경부터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어느 한 시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모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회색 선은 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론대로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상황은 뭐냐면은 이제 중장기선이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평 수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평이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위로 가거나 계속 아래로 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났는데 이때 상황이 보시면요.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한 점에서 만나서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니죠. 지수가 아래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확신이 안 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거래일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도 또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래 방향으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 수렴한 다음에 방향을 아래로 잡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조금 반등은 합니다. 네, 반등은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121선 회색 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21선이 이제 장기선이기 때문에 단기선보다 장기선을 돌파를 하는 경우가 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1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결국 부딪혀가지고 이제 돌파를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하락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코스닥에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평선들이 완전 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중장기선들이 여기 한 점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수렴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121선은 밑에 이제 빠져 있긴 하지만 이제 융통성 있게 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개의 선이 이제 딱 만났는데 이때가 이제 이평선 수렴한 상황이죠. 그래서 위 아니면 아래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쭉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평 수렴하자마자 장대 음봉 나왔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폭락이 오죠. 네, 그래서 그 종목 차트에서 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평 수렴한 다음에 완전히 아래 방향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 코스닥 1000포인트가 다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22포인트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또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데 여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21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21선 장기선 돌파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 장기간에 걸친 주가의 평균치인데 그 돌파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를 해요. 121선 계속 돌파를 시도하는데 결국에는 이 돌파 시도만 거의 한 3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이거 굉장히 최근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랑 1010포인트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포인트 이탈했다가 또 회복했다가 또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이것만 거의 3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121선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서요. 여기에서 횡보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루한 장세였죠. 그래서 테마주도 똑같은 것만 움직이고 기억나시죠?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121선을 이날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선을 돌파할 때가 원래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종목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기선을 돌파하는 상황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1선 돌파한 다음에 상승이 이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또 121선에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죠. 그래서 종목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온 상황은 이제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은 이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제 종목에 적용했던 것처럼 지수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되시고요.